지금 세계 최대의 은거래소인 코맥스 금고가 통째로 비어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2026년 2월 27일이 운명의 날인지, 그리고 왜 삼성과 애플, 테슬라 같은 거대 기업들이 지금 뒤에서 은을 미친 듯이 긁어모으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내막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귀금속 전문가 펠릭스 프렌이 전해주는 은실물 대란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시장의 심장부인 코맥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은시장에서 가격을 사실상 만드는 핵심 무대가 어디냐? 바로 선물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가 코맥스 같은 곳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을 사면 금고에 진짜 은이 쌓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코맥스가 은을 사고 파는 시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실물을 주고받지 않는 종이거래라는 겁니다. 약속을 사고 파는 거예요. 나중에 은을 받을 권리, 나중에 은을 줄 의무. 근데 이게 평소에는 잘 굴러갑니다. 왜냐면 대부분이 마지막에 실물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코맥스 금고에는 두 종류의 은이 있습니다. 바로 등록은과 적격은. 사실 금가은을 오래 투자한 사람 중에서도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5%도 안 될 거예요. 등록은은 당장이라도 주인이 내 은을 내놔 라고 하면 내줄 수 있는 배송 가능 상태의 은입니다. 그리고 적격은은 금고에 있기는 하지만 이미 주인이 따로 있는 은입니다. 쉽게 말해 볼게요. 우리 집 차고에 차가 한 12대 정도 주차되어 있다고 칩시다. 밖에서 보면 와, 차고 꽉 찼네 하겠죠. 근데 알고 보니 내 차는 딱 한 대고 나머지 11대는 이웃이 맡겨둔 차면 차고가 꽉 찬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차가 몇 대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은도 똑같습니다. 총량을 크게 보여주는 건 뭐 보기는 좋지만 시장이 터질 때 필요한 건 출고 가능한 실물이에요. 근데 코맥스는 이 두 숫자를 합쳐서 발표하면서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우리 금고에 은이 4억 온스나 있어 라고 광고하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진짜 은, 즉 등록은 재고는 현재 1억 300만 온스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종이로 거래되는 계약 건수는 무려 4억 온스가 넘습니다. 비유하자면 식당의 피자는 100판밖에 없는데 피자 기프티콘은 400장이 넘게 팔린 꼴입니다. 만약 400명의 배고픈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 피자 내놔 라고 외치는 순간 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실버 스태커들이 말하는 쇼스키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이겁니다. 2020년 이후 코맥스의 등록은 재고는 무려 70%나 급감했습니다. 3억 온스가 넘었던 재고는 이제 1억 온스 턱걸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평균 78만 5천 온스의 은이 금고 밖으로 탈출을 하고 있어요. 이 속도는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이런 신호는요, 누군가가 물리적인 실물 은을 시장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빼내갖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치 전 세계적인 음악 들으며 의자 앉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음악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음악이 멈출 텐데 앉을 의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도 숫자로 깨달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 날짜를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이날이 뭐냐면 3월물 계약에서 나 진짜 실물인도 받을게요 라고 선언하는 첫 관문 같은 날입니다. 현재 2월 26일 2월의 상황을 보면 좀 경악스러운데요. 실물 인도율이 무려 98%에 육박한다고 프렌즈프렌은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트레이더가 종이 계약으로 차익만 남기고 떠났는데 지금은 10명 중 9명 이상이 내 금을 실제로 내놔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1800만 온스가 넘는 은이 실제로 배송되었어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현재 가용 재고 한 약 1억 300만 온스 정도 됩니다. 근데 오픈된 계약 건수 약 5억 온스. 이 중 20%가 실물 인도를 요청 시 1억 온스 유출. 만약 3월 계약자 중 단 20%만 실물을 요구해도 코맥스 금고는 그날로 텅 비게 됩니다. 2월 27일 이후 시장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광산에서 더 캐면 되잖아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은시장에 문제점이 있어요. 은은 금처럼 은만 캐는 광산이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은 공급의 약 80%는 금, 구리, 납, 아연 이런 걸 캘 때 곁다리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즉 은값이 2배로 뛴다고 해서 광산 회사들이 갑자기 은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요즘 구리도 금도 가격이 많이 뜨다 보니까 금광 회사들이 금광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생산이 되는 데는 약 10년 정도가 걸려서 현재 개발 타임라인을 보면 가장 빠른 것이 한 2029년 정도입니다. 즉 신이 지구에 금과 은을 잔뜩 실은 운석을 몇 개 떨어뜨려 주지 않는 이상 새로운 은이 나올 수 없다는 말이죠. 공급은 이렇게 꽉 막혀 있는데 수요는 또 어떤가요? 요즘 인공지능 핫하죠. 근데 AI는 은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데이터 센터의 전도체, 이 모든 곳에 은이 들어갑니다. 전기차는 또 어떻습니까?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5배에서 10배 더 많은 은이 들어갑니다. 태양광 패널은요, 하나당 약 20g의 은이 들어갑니다. 지금 전 세계는 매년 약 2억 온스의 은이 부족한 상태를 겪고 있어요. 지난 5년간 누적된 부족량만 10억 온스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구멍을 지금까지 코맥스나 런던 금거래소의 재고에서 메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창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또 하나 울리고 있는 경고 시그널이 바로 리스레이트, 즉 은을 빌리는 금리입니다. 평상시 은을 빌리는 금리는 한 0.5% 미만이었습니다. 은이 넘쳐나니까 뭐 아주 싸게 빌릴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금리가 8%까지 치솟았어요. 무려 16배나 급등한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이 빌려줄 수 있는 실물 은이 씨가 말랐다는 뜻입니다. 돈을 16배나 더 주겠다고 해도 은을 구하기 힘든 상황. 이건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은이 없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은 가격은 왜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일이 잦을까요? 은 가격이 튀어오를 때면 금융 세력들은 은 가격을 짓누르기 위해 여러 가지 수법을 사용했던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증거금 올려서 털어버리기. 이건 시장에서 너무 유명한 전술이에요. 가격이 위로 튀고 포지션이 한쪽으로 몰리면 거래소는 리스크 관리라는 말을 꺼내면서 증거금을 확 올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레버리지로 들어온 사람들은 추가 현금을 더 넣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못 넣습니다. 결국 강제 청산, 즉 강제 매도가 나와요. 그럼 가격이 폭포처럼 떨어지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립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증거금 인상은 시장 안정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격을 한번 꺾는데 엄청 강력합니다. 특히 은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은 더 그래요. 이 전술은 2011년에도 먹혔습니다. 그때도 은 가격이 치솟으니까 증거금을 연달아 올려서 시장을 꺾어버렸죠. 하지만 지금은 뭐가 다르냐? 그때는 창고에 재고가 넉넉했다는 그런 전제가 있었던 시기였어요. 지금은 창고가 빠지면서 실물 자체가 긴장 상태로 가면 증거금으로 가격을 한번 눌러도 실물 부족 문제는 뭐 해결이 안 됩니다. 가격을 눌러도 공장은 은이 갑자기 더 생기지 않아요. 광산이 내일부터 뭐 생산량 2배가 되지도 않고 지금 몇 번이고 증거금이 인상되며 조정이 와도 가격이 다시 고개를 들고 튀어오르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룰 자체를 바꿔버리기. 이건 솔직히 일반 투자자들이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죠. 하지만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패턴이 있습니다. 시장에 압력이 걸릴 때 거래소는 가끔 질서 있는 시장이라는 명분으로 뭐 매수 제한, 포지션 제한, 인도 절차 강화 같은 걸 걸어버립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사람들이 실물 요구하는 걸 어떻게든 어렵게 만든다. 혹은 매수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서 가격을 꺾어버린다. 1980년 은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룰 변경 사건이 있었어요. 텍사스의 억만장자 헌트 형제가 전 세계의 은 물량의 상당수를 매집하면서 은 가격을 5달러에서 50달러까지 끌어올렸을 때 발생했었어요. 코맥스와 CBOT는 실버 룰 7을 도입했는데요.
오직 매도만 가능하고 신규 매수는 금지한다는 전무후무한 규칙이었습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가격은 수직 낙하했죠. 은 가격은 며칠 만에 $50에서 $10로 마이너스 80%가 폭락했고 결국 헌트 형제는 파산까지 했었죠. 비슷한 예로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사건으로 현대 금융시장에서도 여전히 판을 엎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니켈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가격이 하루 만에 250%가 폭등하는 일이 발생했었어요. 여기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경악할 일이 벌어집니다. 런던 금속거래소가 당일 발생한 모든 거래를 무효화하고 시장을 폐쇄해버렸어요. 이로 인해 니켈을 투자해서 이익이 난 투자자들의 수익은 증발해버렸죠. 그러자 미국의 유명 헤지펀드 엘리엇과 제인 스트리트가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지만 영국 법원은 거래소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거래소는 자기가 돈을 잃을 것 같으면 게임판 자체를 엎어버릴 권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은을 사라,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은은 원래 변동성이 좀 큰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은은 한번 휘둘리면 하루에도 크게 오르고 또 크게 빠집니다. 그럼 질문은 하나예요. 내가 이 흔들림을 견딜 수 있나?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은을 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흥분으로 산다는 겁니다. 흥분으로 사면 흔들릴 때 무너져요. 확신으로 사도 흔들리긴 하는데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 차이는 비중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내 자산의 일부로 내가 밤에 잠잘 수 있는 그 비중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실버바를 살 거냐 아니면 은 ETF를 살 거냐. 실물은 아무래도 직접 보관도, 부가세도 내야 되는 등 불편함이 많은 반면 ETF와 같은 금융상품은 유동성이 좋습니다. 버튼 하나로 사고 팔 수 있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시장의 붕괴 리스크가 있는 지금 이러한 선택은 보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진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보험으로서의 실물과 가격 상승의 수익을 극대화할 공격수로서의 은광주, 예를 들면 펄스트 마제스틱이라던가 펜 아메리카 실버코프 같은 것들을 적절히 잘 나눠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자, 오늘은 귀금속 전문가 펠릭스 프렌이 전해주는 은 실물 대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2월 인도율이 98%라는 부분도 2월 전체 인도량을 하루치의 계약량으로 계산한 거고, 인도월인 2월의 수치를 3월에 그대로 대입하는 건 계산 방식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서 좀 더 과장된 결과값이라 실제로 2월 27일에 디폴트가 일어날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디폴트 공포랑 별개로 은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있는 흐름 자체는 진짜라는 겁니다. 저는 8년 동안 금과 은을 투자해온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금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공급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사업가이기도 하니까 더 확실하게 체감이 되거든요. 실물 시장은요, 숫자보다 더 빨리 신호를 줍니다. 납기 문의가 늘고 원하는 형태로 맞추는데 시간이 걸리고 프리미엄이 출렁이고 구할 수 있는데 조건이 붙는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이게 바로 실물 쪽에서 느끼는 공급 압박의 체감이에요. 앞으로도 실물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누르고 함께 해주세요. 통화 시스템의 변곡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저는 양벨이었습니다.